어둠을 뚫고 나타난 정체 모를 두 남자. 오랫동안 감춰온 비밀을 공개하겠다며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본인이 하는 증언들이 공개됐을 때 그 파장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너희 가족을 포함한 너의 지인과 너는 살해당할 것이다. 뒤에서 칼로 찌른다고 조심하라고. 근데 일반인들은 쇼킹이거든요. 파장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생 이 일만 해왔었는데 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이 업계에서 매장당해야 하는 이 현실이 좀 가슴 아픕니다. 게다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범죄자고 배신자입니다. 이것을 남들에게 속이지 않고 다 까발려 버리니까. 그러자면 두 분의 신상이 공개될 수밖에 없는데 두 분은 그건 동의하시는 건가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불을 켜주세요. 몸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에요. 네. 신상을 공개하면서까지 이렇게 용기를 내는 게 참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는 건 세상에 정말 꼭 이야기해야 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저렇게 듣기만 해도 섬뜩하고 등골이 오싹한 말들이 오가는데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공개하려는 게 과연 뭘까요? 저는 근데 네. 딱 들으니까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인지 알겠는데요. 이 사람들 지금 본인이 그랬잖아요. 범죄자이면서 배신자다. 이분들은 뭔가 자신들이 속해 있는 내부에 대한 고발을 하기 위해서 증언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굴까지 공개하며 모든 걸 말해주겠다는 두 사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자세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MBC에서 나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찾아간 첫 번째 남자, 올해 31살 동현 씨입니다. 14년 차 보디빌딩 선수이자 전문 헬스 트레이너로 활동 중인 동현 씨. 몸매 관리를 위해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라는데요. 타고난 몸매에 여러 가지 노력이 더해지니 성적은 자연스레 뒤따랐다고 합니다. 뭐 1등도 있고 뭐 성적이 안 좋을 땐 3등 한 적도 있고 뭐 그래도 웬만하면 거의 3위권 안에 1등 아니면 3등 뭐 이렇게 했습니다. 한창 땐 체지방률이 고작 2%. 이 남자의 인생은 먹고 자는 것 빼고는 오로지 운동뿐이었다는데요. 야, 운동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몸 만들기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 지금은 대회만 나갔다 하면 입상은 기본.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동현 씨에게 5개월 전 뜻밖의 불행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회사가 진행됐었죠. 괴사. 와, 왜요? 엉덩이 피부 조직이 이제 괴사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이거는 입원 안 하면 안 된다. 입원해서 시술하고 치료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도 그때 그만두고 시합도 그만두고 바로 입원하게 됐죠. 실제 결국 병원에서 수술까지 받게 돼 준비하던 대회는 네네. 포기해야만 했다는데요. 이렇게 하루 종일 닦아야 돼요. 인터뷰를 하는 동안 수차례 눈물을 보였던 동현 씨. 이 또한 본인 의지와 상관없는 이상 행동 중 하나랍니다. 눈물이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오기 때문에 그걸 계속 닦아주지 않으면 눈물이 흐르니까 그래서 닦는 거죠. 엉덩이 괴사에 멈추지 않는 눈물까지. 몸 관리 하나만큼은 자신 있던 동현 씨였기에 예비 신부 역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는데요. 그런데 요즘 두 사람을 고민케 하는 문제는 따로 있답니다. 이제 발기력이 거의 이제 많이 상실했죠. 발기가 안 되고 있다. 네, 발기도 안 되고 성욕도 없고요. 남성 호르몬 자체가 일반인보다 훨씬 현저히 낮아요. 뭐 성기능도 이렇게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육체적인 게 좀 심리적인 거나 정신적인 것까지 좀 영향이 미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속상하죠. 이렇게 남자가 남성성을 다 잃고 이렇게 된다는 게 좀 많이 속상하고 실제로도 본인이 되게 많이 힘들어해요. 아우, 지켜보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좀 다 꺼내와야 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만 하는 걸까? 그 원인을 직접 보여주겠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게 다 뭔가요? 이제 제가 이제 사용하는 약물들이죠.
다 스테로이드입니다. 이게 거의 다. 아 이게 다 스테로이드. 예, 이렇게 지금 스테로이드가 이것도 스테로이드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요 파란 색깔이 다 스테로이드고요. 네. 이것도 스테로이드. 네. 정체는 바로 스테로이드였습니다. 주사. 근육 키우는 예, 거죠. 예. 주사를 맞는 횟수는 한 하루에 20번 정도 되고요. 먹는 약은 한 저건 참- 20가지 정도 돼서 40가지 정도를 복용 주사하는 것 같습니다. 스테로이드제 중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남성 호르몬과 연관돼 근육을 빨리 만들 수 있게 도와준다는데요. 이런 약물을 사용하는 건 몸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전문의분들께 직접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약물을 한꺼번에 처방을 할 수 있을지를 한번 봐주세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여기 해주겠어? 심상치 않은 선생님들의 반응. 많이 놀라시는데요, 보니까. 아이고. 다른 테스트 했으니까 다 다른 종류야. 이건 에페드린을 이거를 하루에 한 20번, 많을 땐 20번에 걸쳐가지고 직접 본인이 주사를 하신다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20번을 맞는다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정자 생성이 안 되고요. 끊으면은 성기능이 안 돼요. 오랫동안 사용한다면은 뭐 심근경색이나 이런 심장마비 같은 심한 게 위험성이 올라가요. 급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전립선도 비대해지고 전립선 암의 발생도 올라가요. 그리고 당뇨병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아이고. 여러 가지 정말 기능이 이런 생기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뭐 목소리가 변한다든지 남성화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잘 돌아오지 않는 부작용들도 있어요. 추후에 아이를 낳을 때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사용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몸 전체에 영향을 네. 미치네요. 해외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스테로이드 부작용 문제가 심심찮게 발생해왔습니다. 유명 보디빌더가 스테로이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는가 하면 한 여성은 수염이 나는 등 남성화가 진행돼 충격을 안겼는데요. 유혹을 참지 못한 대가가 이리도 클 줄 누가 알았을까요? 약물을 끊은 지 5개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후유증에 고통받는 동현 씨.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감정마저 느낀다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성 정체성에 지금 이제 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왜요? 그 남자인가 뭔가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트랜스젠더도 아니고 네? 나는 어딘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근데 몸은 겉만 멀쩡한 그냥 고자. 과거의 선택은 몸과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스테로이드의 유혹. 때때로 죽음의 위험마저 받아들이게 할 만큼 강렬하다는데요. 여기 운동에 흠뻑 빠져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엄청난 팔 두께, 잔뜩 환한 등 근육으로 문 남성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하도 몸도 좋고 그러길래 그렇게 기용했죠. 나도 저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저렇게 만들고 싶으세요? 그래서 요 와갖고 하죠. 근육질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이곳을 찾는다는 30살 청년 승현 씨.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를 만큼 열심인데 운동량은 늘 부족하다고 느낀답니다. 그렇게 하루 2시간 이상을 운동에 쏟은 후 맞는 가장 뿌듯한 순간. 오늘은 근육이 얼마나 붙었나 셀프 품평회 시간을 가져본다는데요. 저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울퉁불퉁한 근육이 보이는 힘줄에 유독 도드라져 보입니다. 이거 너무 사람의 힘줄이 이렇게까지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떤 타고나는 거에 따라 다른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어떤 정맥류나 이런 게 있지 않은 이상은 약물에 의해 이렇게 혈관이 도드라지는 거죠. 꾸불꾸불 이런 것들은 약물에 의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7년째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승현 씨. 몸을 끔찍이 생각하는 만큼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승현 씨의 주식이라는데요. 저거는 단백질 보충제, 저거는 보충제. 예.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데요. 그렇죠. 먹는 거고요. 저 운동하는 분들 많이 섭취하는데. 와, 근데 굉장히 많은 양을 한 번에 드시네요. 아우. 같은 공간, 다른 식사.
가족들에겐 이제 너무나도 익숙한 상황이라는데요. 하지만 엄마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아들이 또 걱정이랍니다. 너무너무 많이 싸웠죠. 뭐 말할 수 없이 싸웠어요. 이런 몸을 가꾸는 아이들의 부모라면은 알고 있다면은 아마 다 말렸을 거예요. 아들이 너무 멀리 와버린 건 아닐까. 말릴 수 없다면 그저 행복하길 바랄 뿐이라는데요. 그렇다면 스테로이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게 무슨 주사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남성 호르몬입니다. 냉장 보관했던 스테로이드를 꺼낸 승현 씨. 그런데 거침없이 주사기 바늘부터 꽂습니다. 병원도 아니고 집에서 누군가의 도움도 없이 무려 7년간 이렇게 해왔다는데요. 아니 그걸 본인이 직접이요? 소독 없이 하는 것 같은데. 안 아파요? 아프죠? 안 힘들어요? 엄청 아파요. 힘들어요. 아유. 이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맞으세요? 이거는 일주일에 2회 맞아요. 2회 맞아요. 스테로이드로 인해 혈당이 높아져 인슐린을 투약하는 등 투약해야 돼요. 한 달에 쓰는 약값만 약 150만 원에 달한답니다. 다 아이보리제인데 다른 약간 매일 수차례 주사 바늘을 몸에 꽂는 승현 씨. 정말 괜찮은 걸까요? 와, 저 진짜 위험하다. 저건 진짜. 아, 닦은 거 아니야? 아니네, 그냥 손으로 하셨네. 많이 놀라시네요 오늘. 의사들도 저 진짜 괴사도 위험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냥 손으로 쓱 닦아가지고 손도 그러니까. 얼마나 더러운데 사실. 손이 더 더러운데, 사실. 네, 균이 있는데다 균을 묻혀가지고 거기를 바늘로 찌르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거는 감염이 되죠. 근데 이거는 운이 좋았던 거예요. 진짜 운이 그렇게 6년 동안 맞았는데 감염도 이렇다 할 감염이 없었고 감염이 어쨌든 없었어. 괴사 같은 걸 겪지 않았던 건 운이 좋은 거예요. 대체 왜 이런 위험한 일을 이거는 시작한 이제 걸까요? 고등학교 때. 아하. 163cm에 몇 킬로그램쯤 됐어요 이때? 163cm에 54kg 정도 나갔어요. 아이고. 왜소한 체형이 불만이었던 승현 씨. 지금은 이제 105kg 정도 나갔는데 이제 제가 50kg였으니까 저를 하나 더 갖다 붙인 거죠. 위험 부담을 안고 선택한 스테로이드로 그토록 원하던 몸을 얻게 됐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작용이라는 시한폭탄이 터질진 아무도 모르는 상황. 승현 씨는 이제 더 이상 스테로이드 없는 자신의 모습이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는데요. 얘는 그냥 꿈이 하나예요. 헐크가 되는 거. 싸우기도 해보고 내쫓기도 해보고 너 죽고 나 죽자도 해보고 내가 저 나라에 경찰서에 전화해서 잡아가라 그러기까지 해봤어요. 그거를 말리면 죽음을 달래요. 지금 죽는 거보단 지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조금 더 오래 살다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지금은. 저는 지금 이 몸을 통해서 많은 걸 얻고 있고 이것들을 버리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이렇게 관심이나 어떤 사랑을 많이 받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몸이 좀 좋아졌었어요. 그 막 나한테 관심을 주고 나한테 말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에 미쳐버린 겁니다. 난 한 번도 살면서 받아먹지 못했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된 거죠. 나를 특이하게 보고 나를 대단하게 봐주니까 저는 이거에 깊게 빠져들 수밖에 없었어요. 약물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요. 네. 이건 아니지. 마음이 아프네요. 저 마음은 뭐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충분히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김정은 아나운서도 예전에 뭐 좀 운동 좀 하지 않았나요? 아니 몸 좋은 아나운서로 예전에 뭐 하는 거 했는데 요즘 스테로이드 뭐 맞는 거 아니에요? 그때 뭐 뛸 때 보니까 이렇게 뛰더라고요. 이렇게 뛰어가던데? 전 이렇게 뜁니다. 이렇게. 아, 그래요? 예. 아 근데 뭐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이제 저렇게 뭐 몸 만들어보고 이제 근육 한번 붙여보고 그런 꿈은 누구나 갖고 이렇게 운동하는데. 저 정도로까지 이렇게 몸을 과하게 키우면서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나 건강까지 해치면서 말이죠. 근데 저는 저거 보니까 저건 진짜 근육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저건 근육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키우기 위해서 목숨 내놓고 저런 거
근육 길러서 뭐 하겠어요? 사실 이 목숨을 담보로 몸을 키운다 정말 위험한데요. 자신의 목숨을 넘어서 남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남자가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너도 나처럼 되고 싶지 않니? 너도 몸을 만들 수 있어. 어둠의 손길은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트레이너와 회원은 가까워졌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예요. 당하고 몇 달 후, 1년 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당하고 있을 때는 자신이 약물을 사용한지 당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왜냐면 물통에 몰래 넣어놓으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 약물이 사용되고 있다니 듣고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회원의 물통에 몰래 약물을 넣어놓는다든지 음료수에 같이 희석해서 회원에게 준다든지. 우리는 비포 애프터를 만들어야 하고 시각적인 효과를 끌어내야 한다. 마케팅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반 회원이 왔을 때 매뉴얼대로 진행해라. 순서대로. 몸이 안 나오면 물통에 뭘 넣고 그렇게 먹지 않는다면 비타민이라고 하고 주는 거죠. 현직 트레이너의 충격적인 폭로.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아, 이게 실화란 말이에요? 실제로 피해를 당해본 적 있다 주장하는 사연 씨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여자로서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몸의 변화. 처음엔 원인도 몰랐답니다. 제가 센터를 PT샵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실은 내가 뭐 몸이 이렇게 변했고 막 이런 건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매니저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거 약물 부작용이라고. 모든 게 스테로이드 때문인 걸 1년이 지나서야 알았다는데요. 너의 몸이 그렇게 변한 건 약물 부작용이야. 약물 부작용이요? 이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찾아본 거죠. 그랬더니 진짜 제가 있던 증상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어떤 증상들이 나와 있나요? 어느 순간 갑자기 수염이 나고 수염 나. 목소리도 남성처럼 변하고 현기비대증 그게 약간 커져요. 그 상태로 유지가 돼요. 하비대증, 골격 변화, 복부 팽만, 심폐능력 저하, 간 기능 저하, 신장 저하 뭐 이런 건 그러니까 몸 전체적인 신진대 다 저하. 우울증. 우울증이 대표적인 증상 중에 또 하나예요. 그리고 탈모. 그 모든 것들이 다 본인에게 왔던 건가요? 네. 악몽 같았던 시간들. 당시 스테로이드를 권했던 건 담당 트레이너였다고 합니다. 이제 몸에 무리 가는 거 아니라고, 다이어트 할 때 도움되는 거라고. 근데 왜 주사를 해요? 이랬더니 몸에 무리 가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고 그런 식으로 약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연 씨가 가해자로 지목한 트레이너는 유명한 보디빌딩 선수로도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주장에 대한 트레이너의 입장은 어떨까? 수소문 끝에 그를 찾아가 봤습니다. 당황한 트레이너. 처음엔 취재를 완강히 거부합니다. 문제가 없으시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니.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거는 좀 제 명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찍지 마시고 차라리 들어와서 정신을 찍으시라니까요. 그럼 들어가요? 할까요? 잠시 동안 이어진 실랑이. 설득 끝에 정식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스테로이드라는 거를 얘기를 해야죠.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권유 자체도 잘못됐지만 얘기를 하는 게 맞고. 본인의 제자들 중에서 약을 썼던 사람들은 많이 있나요? 썼던 친구들도 있고 안 썼던 친구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본인 선택이니까. 근데 약물을 쓸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상세히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당연히 설명을 제가 아는 선에서는 설명을 해주죠. 제자들한테요. 평소 약물을 먼저 권하지 않는다는 트레이너. 설령 권했다 하더라도 어떤 약인지, 부작용이 뭔지에 대해선 충분히 설명을 해왔다는데요. 좀 앞뒤가 안 맞는 계속 그러고 악의적으로 사실 좀 많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무슨 강제적으로 사용을 뭐 하겠다고 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그건 남성 호르몬이나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각성 효과를 내는 제품이었는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안 되죠. 쓰면 사실 이제 권유 자체도 안 되고. 결국 스테로이드 사용 여부에 저희 대해선 충분히 양측의 감염적으로 다 입장차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음. 최근 몸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헬스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부 트레이너들이 일반 회원들에게 약물을 팔거나 몰래 타먹이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요? 진짜 궁금한데요. 약물도 팔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암암리에 만든 회원의 몸으로 홍보를 해서 PT 수익도 얻고요. 그들은 이제 PT가 끝나고 몸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PT를 그만두니까 몸이 빠지네. 이 사람한테 운동을 안 배웠더니 몸이 빠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실체는 PT를 안 받아서가 아니라 약물을 끊어서죠. 근데 그 사람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게 약물을 사용하다가 지금 끊은 상태인데 자기는 약물을 사용한지 안 한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진짜 심각하네요. 불법 스테로이드에 대한 문제는 헬스장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SNS나 인터넷 검색으로도 스테로이드를 구매하는 건 쉽고 간단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경고 문구 하나 없이 그저 약을 쓰면 몸이 좋아진다는 달콤한 유혹들만 가득했는데요. 야, 이거 좀 위험한데요. 요즘 아이들도 다 SNS하고 인터넷 하잖아요. 의사 처방 받으셨어요? 아니요, 의사 처방을 전혀 받지 않고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브로커를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고요. 처방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약은 없어요. 다 처방을 받으셨어요? 아니요, 다 불법으로 샀죠. 처방을 받지 않고도 이 많은 약을 공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뭐 제약회사 사람들한테 따로 살 수 있고요. 뭐 불법으로 유통하는, 그리고 브로커들. 불법 유통에 대한 관할 기관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테로이드에 한해서 이제 한번 그 통계를 내봤는데요. 네. 최근 5년간 그 적발 건수를 봤을 때 14년의 경우에는 724건, 그다음에 15년의 경우에는 468건, 그다음에 16년은 272건, 그리고 17년은 344건, 그다음에 18년의 경우 600건 정도로 저희가 적발하였습니다. 작년에 엄청 많았네요. 온라인상으로 많이 유통되는 것들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이런 불법 판매 등을 좀 더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이제 저희가 출범한 사이버 조사단을 통해서 더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엄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멋진 몸매를 위한 유혹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모 지상주의잖아요. 성형이랑 비슷한 거죠. 이쁘고 멋있고 잘나면 내가 약물을 아무리 쓴다고 말을 한들 나를 대단하게 보고 나에게 대우가 다르니까 나를 많이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니까 전 이거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